군대 갔을 때도 드라우닝 무대 할 때 원래 다른 노래를 하겠다고 했다가 드라우닝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. 그러니까요. 제가 맞다고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이제는 저는 드러내자주의예요. 미완성도 드러내자주의.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사람이 되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살면서 채용을 하고 살아야 될 건 좋은 사람이 되자. 드러내려면 좋은 사람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휴먼 익스팅션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. 네. 아무래도 두 분이 창작을 하신다는 점에서 좀 통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여기선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많은 분들께서 우주님을 드라우닝 이후로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이제 우주님께 입덕하신 분들께서는 그간 한 10년 동안의 서사를 따라가느라 너무 힘들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네. 반응들도 엄청 저도 많은데 짤 봤어요. 그 짤. 드라우닝 이전에 어떤 음악 활동을 해오셨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.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. 뭐 저는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해서 중국과 이제 한국의 합작 그룹이었어요. 회사가 중국 회사였었고 이제 나라 간의 문제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못 하게 됐고 그래서 혼자 작업을 좀 하는 시간 많이 갖자 해서 작곡가 생활을 좀 1년을 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게 돼서 데뷔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체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솔로의 이제 길을 걷게 돼서 군대 가기 전까지 드라우닝이라는 앨범 포함해서 한 5개 정도의 앨범을 내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싱글들을 내다가 드라우닝이 잘 되고 나서 이번 정규까지가 이제 저의 좀 한 13년간의 여정입니다. 네. 그 13년 동안 어떤 음악에 엄청나게 몰두해 오셨던 것 같은데 네. 이 음악을 해야 되는 동기가 혹시 뭐였을지. 저는 시인님께서 똑같으시겠지만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했을 때 음악의 표현의 방식이 좀 좋았어요. 언제나. 물론 처음에는 사실 가장 쉬운 접근의 표현 방식이었고요. 어렸을 때 많은 아이돌 선배님들, 가수 선배님들 노래를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어떤 나의 상황에 대입이 됐을 때 슬프거나 기쁘거나 여러 가지 감정을 준다는 점에서 되게 어렸을 때 몰두를 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원래 축구를 하다가 요리를 딱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좀 살아온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좀 찾은 상태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일을 그래도 잘 안 되는 시점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. 오기가 되게 센데 왜냐면 저는 포기를 해봤던 순간이 있어요. 축구를 그만뒀었던 순간이 있어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과 지금밖에 못하는 거가 있다고 하면 저는 포기는 좀 뒤로 미룰 수 있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더 하고 오늘 한 번 더 하고가 연장이 되니까 이게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인상 깊은 게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음악이어서 그걸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동기를 밝히셨잖아요. 저도 뭐 그랬지만 대체로 시를 시작하는 계기가 이걸 표현해야 되겠는데 적당한 말을 못 찾겠어 했을 때의 시적 언어가 확 오거든요. 시라고 하는 그 모호한 언어로밖에 표현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될 때 그럴 때 시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도 그렇게 따지면 되게 모호하지 않아요? 추상적이고 엄청 모호하고 그렇죠. 추상적이죠. 그러니까 그 내적 계기가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럼 저는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맛있는 거 먹고 이거 맛있다. 근데 저는 그 음악에서 주는 표현 방식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좀 되게 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. 멋있다. 우주님께서는 문학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신 편이신가요? 처음에 이제 가사 적음 이런 걸 시작을 했을 때 시집을 되게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 글을 읽는 것도 있지만 그 표현법을 좀 알기 위해서.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시를 보고 이런 표현법이 있고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살아있지 않은 거에 살아있게끔 느끼게 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많이 참고를 해서 그때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컵이야가 아니라 컵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리는 컵이 텀블러인지 이런 유리잔인지 플라스틱 잔인지에 따라서 느껴지는 저의 감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시인님께서 또 항상 컵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요. 늘 앞에 컵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도 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컵을 컵으로 생각하면 안 돼.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예를 들면 컵이 아니라 내 앞에 작은 유리가 뭘까? 내 앞에 물이 담긴 작은 유리가 깨졌다가 컵이 깨진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. 그런 식으로의 뭔가 좀 재미들, 그러니까 컵 가지고 표현하시는 게 너무 많고 그렇죠. 그런 데서 좀 많이 얻어요, 표현들을. 컵에 물을 따라서 마시는 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. 근데 이를테면
컵의 테두리를 따라서 너는 돌고 있어.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달라지잖아요. 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기호만 있을 뿐이지 그 기능이나 의미는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. 전 그래서 또 창작할 때 좀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그 완성품들 뭐 컵이면 컵 근데 그걸 좀 분해하는 과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컵의 쓰임을 분해를 한다든지 질감을 분해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컵으로 인식이 되지만 컵이 아니어도 되게끔 뭔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좀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창작할 때는.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음악을 또 해오셨는데 되게 다양한 활동 중에 이때 이거 하기 진짜 잘했다 싶었던 순간이 혹시 있으시다면? 저는 매번 그 순간들은 제 의도대로 한 순간이 아니었어요. 드라우닝도 그렇고 뭐 오디션 프로그램 나간 것도 그렇고 아마 그 두 개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오디션 프로그램은 사실 저는 제가 뭔가 그때 당시에는 작곡가 생활에 몰두하고 있을 때여서 원래 처음에는 안 나간다고 말씀드리다가 나가게 됐고 근데 그로 인해서 되게 많은 팬분들이 생겼고 그리고 또 활동을 하다가 군대 갔을 때도 드라우닝 무대 할 때 원래 다른 노래를 하겠다고 했다가 드라우닝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.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또 됐고 그러니까 저는 저런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탁 멀리 두고 봤을 때 어떤 터닝 포인트는 내가 만들지 않는구나 생각을 느꼈어요. 왜냐하면 주도적인 삶을 살아서 남의 의견이라는 것과의 융합과 밸런스가 맞았을 때 잘 되는구나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씩 억지로라도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. 고집을 좀 꺾고. 답을 정해놓고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요. 맞아요. 우주님의 디스코그래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환승연의 OST가 너무 우리 귀에는 익숙한데 네네. 그 곡이 우주님의 곡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쓴 곡은 아니지만 제 처음에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원래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때는 그 환승연이라는 프로그램 나오기 전이었어서 텍스트로만 그걸 봤거든요. 헤어졌던 연인들을 다 불러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, 소개팅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어서 내가 이거를 참여해서 과연 괜찮을까? OST만 하는 거니까 그냥 하자 해서 그냥 그러고 불렀죠. 아니 근데 그 노래가 오히려 이 프로그램에 다른 정서들을 제공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또 시즌 1이 잘 돼서 그 노래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에 많이 써주셔서 이게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네. 또 드라우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네. 우선 시인님께서는 드라우닝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. 만약에 가사 해석을 했다고 하면은 드라우닝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림도 잘 그려지는 데다가 근데 이걸 의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I'm drowning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. 네. 근데 빠져 뛰고 죽다라고 표현할 때는 조금 달라요. 이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빠져 죽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빠져서 익사하다 이런 말도 되지만 이 죽다가 정말 죽겠네 이런 느낌의 관용적인 보조용어로 쓰인다고 했을 때 빠지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강조가 되면서 이게 드라우닝이 아니라 폴링의 느낌도 들거든요. 그쵸. 예.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어쩌면 어떤 드라우닝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순간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지점에 초점이 맞춰지는 맞아요.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그래서 이 드라우닝 같은 곡은 뭐 가사적으로 살짝 봤을 때면 저는 이 곡이야말로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상상 속의 영화를 잘 표현한 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번 사실 앨범에 제가 17곡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 드라우닝의 다음 내용이 있어요. 기대된다. 시네마라는 노래인데 영화관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영화관에서 나오는 장면이 이 사람과 나와의 사랑했던 순간들이 그 영화만 계속 나오는 영화관에 너랑 내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맞닿는 지점인 줄 알았더니 서로 다른 순간에만 그 추억을 회상하러 들어오는 그런 순간. 너무 슬프다 이거는. 왜냐면 작품으로 따지면 이 한 곡 3분짜리가 저한테는 하나의 영화 한 편짜리인 거잖아요. 그래서 시리즈물로 드라우닝 다 함께 나오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. 네. 트랙 수가 요즘은 이렇게 많은 앨범들이 많지는 않잖아요. 맞아요. 그런 트랙 수를 이렇게 정하는 것도 역시나 계획 안에 있으셨던 건지.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 과정 안에서 그것도 반항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냥 그 봤을 때 솔로 앨범이 나오는데 첫 정규래 17곡이래. 근데 피처링이 하나도 없대.
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요즘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해보지 뭐.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 시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는 거면 내가 선택해볼게. 그러니까 약간 그런 반항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팬들은 좋아할 것 같지 않아? 팬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. 첫 정규 앨범이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우주님의 명함 같은 앨범 될 수도 있는데 네.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앨범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.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심정이 좀 어떠신지. 꽤나 무딘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순간들이 오면 항상 느끼는 건데 내가 바라고 있었던 시점에서는 너무나 막 멋질 것 같고 그러지만 막상 그게 현실이 되는 시점에 오면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감정이 들거든요. 왜냐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애초에 뭔가 기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안 하려고 노력하고, 왜냐면 기대하면 그만한 대가가 또 따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항상 추스리려고. 사실 안 되면 다음 거 하면 되는 건데 안 돼서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런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럴 때 더 운동하고 더 친구들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영감 얻고 또 써보고,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. 아 냉정하다. 저는 못해요 그렇게. 시인님께서는 첫 시집이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첫 시집이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. 보통 이제 데뷔하고 5년 이내에 나오는데 저는 한 7년? 8년? 이렇게 만에 정말요? 나왔어요. 그래서 내기까지의 과정도 마음고생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 내고 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서점 가가지고 숨어서 보는 거죠. 내 시집을 펼쳐보나? 그냥 사실 운 좋게도 첫 시집이 좀 많이 팔리는 편이었거든요. 오랫동안 이 서점 매대에 놓여 있어가지고. 그런데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. 이렇게 냉정하게 내 새끼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는 못 하겠더라고요. 저는 뭔가 그냥 그 나오면 독립해라. 그래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다른 건데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내 손을 떠났다. 그러면은 창작이라는 게 뭔가 완성을 언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번 앨범 작업은 어떠셨는지, 또 시인님께서는 어떠셨는지. 완성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저 끝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치. 맞아. 나오고 나서 내비쳐진 습작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화가들한테 물어봐도 언제 붓질을 그만두느냐 잘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 완성을 낼 때까지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는 드러내자주의예요. 미완성도 드러내자주의. 저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맞다고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, 이제는. 또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잖아요. 오늘, 내일 내가 뭔가의 상황,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달라지면 이 노래든 글이든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지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완성이 안 됐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내고 나서 완성이 됐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,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내가 있고 이걸 지금 듣는 내가 있는데 맞아. 이걸 만들었을 때의 이 노래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는데,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의심을 더 오히려 많이 하는 것 같아요, 완성할 때. 예전에 이제 모리스 블랑쇼라는 프랑스 비평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저자는 작품으로부터 쫓겨난다.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품을 쓸 때 나와 그것을 읽는 첫 독자로서의 나는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해결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완성이라는 게 마감은 정해져 있을 수 있겠지만 그쵸. 완성은 세상에 없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.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두 분의 창작자와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, 지금은 우주의 커리어에서 한 어느 단계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. 제가 언제나 꿈꾸고 있는 가장 큰 고정 목표가 하나 있거든요. 20대 때 준비를 하고 30대부터 정말 잘 해나가고 있는 느낌? 딱 이제 한 발 디딘 느낌이 나요. 멋있다. 근데 원래 30대는 그래요. 네,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에요. 20대 때는 준비하는 시간이다. 전 그때 이해 못했어요. 왜냐면 저희 업계에서 20대는 가장 빛나야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. 근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나란 사람의 삶에서는 준비하는 기간이 맞았구나. 지금부터 잘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자. 이런 생각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시작인 디스코그래피는 어떻게 좀 꾸려 나가보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. 요즘에는 매년 더 솔직해지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드러내자, 솔직해지자보다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휴먼 익스텐션도 쓴 거고,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사람이 되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삶에서 좀 채용을 하고 살아야 될 건 좋은 사람이 되자.
드러내려면, 좋은 예술가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전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되고 싶진 않아요. 아무리 에곤 실레의 작품이 좋다고 해도 에곤 실레의 삶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듯이 저도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. 왜냐면 저는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으로서의 면모는 안 갖추고 싶어요. 그래서 좀 좋은 사람일 수 있게 좀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공통점 발견. 에곤 실레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감상은 좋지만 그 사람은 그쵸? 정말 최악의 그렇게 살 수는 없죠. 그럼 오늘 시인님께서는 또 우주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뭔가 기특하게도 보시고 좀 뭐랄까 아니 기특하다기보다 기특한 거는 이제 약간 꼰대들이 어린 사람 볼 때 저는 약간 존경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, 사실은. 자기 작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자기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경할 만한 생각이 들고 저도 좀 많이 배웠고 아유. 처음에 많이 긴장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요 좀 통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. 너무 좋았어요, 진짜. 나중에 이번 기회를 좀 삼아서 글 쓸 때나 네. 좀 많이 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유, 얼마든지. 네. 예. 정말 마지막으로 우주님께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 출연의 시작은 제가 즐겨보던 컨텐츠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너무나 궁금했어요. 사실 김 선생님과 같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제 작품을 뜯어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완성품에 대한 그런 다시 해체하는 작업을 좋아하는데 오늘 그 작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하는 장면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되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 분들도 와서 또 같이 본인이 만든 음악들, 쓴 글들 같이 또 해석해보는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팬분들도 아마 이번 이 앨범에 대해서 내용들이 되게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잘 해설을 해드릴 수 있는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.